오늘 강의 내용은 판소리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판소리로 본 우리 문화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한 거는 제가 준 제목 중에서 조금 고상한 쪽을 택한 거예요. 품격 있는 쪽을 택해서 이렇게 잡은 거고, 저는 그냥 판소리란 무엇인가 이렇게도 제목을 잡아봤고, 또 어떤 때는 함께하는 판소리 이렇게도 붙여봤어요. 그래서 제목은 사실, 그런데 제가 그 제목을 달리한다고 그래서 내용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쪽을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강좌를 하는 거는 너무 딱딱하게 뭐 이론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소리도 좀 해보고 추임새도 넣어보고 하면서 판소리를 좀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품격을 높여서 대체 그럼 판소리의 미학이 무엇이냐, 판소리라는 예술이 왜 훌륭한가, 뭐 이런 이야기를 그 국학적 관점을 찾아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여기 제가 오늘 83번째 강좌인 걸로 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한 달에 한 번이죠? 오랫동안 지금 이 강좌가 이어져 왔고, 또 저한테 보내주신 이 강사들 명단을 보니까 대단히 학문적 깊이가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 자칫 이렇게 계속 같은 상을 차려놓으면 분야가 아주 다르지 않은 한에는 가다가 이렇게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마 제가 하는 얘기를 그 이전에 80명이 왔어도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판소리 얘기는 아마 한 번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를 초청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좀 색다른 종목 내용을 택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이렇게 상을 쭉 차리면서 음식을 쭉 먹었는데,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다 우리 음식 좋고 왜 맛이 있고 훌륭한지 이렇게 다 느끼셨을 텐데, 판소리라는 반찬은 아직 못 올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판소리라는 찬을 놓고 상을 한번 차려보는 겁니다. 도대체 판소리는 뭔 맛이 나는가, 이제 그런 것이겠죠.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들 다 받으셨죠? 네. 그 자료에 맨 앞에 무슨 퀴즈 알아맞추기처럼 된 게 있죠? 네. 네, 답을 다 안 해놓고 판소리란 한 사람의 뭐뭐가 무엇을 들고 어디에 나서서 무엇과 무엇으로 무엇을 해 나가면 한 사람의 누구가 무엇을 놓고 앉아서 무엇을 넣어주며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 그런 공연 양식을 판소리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판소리란 한 사람의 소리꾼, 광대, 이제 거기 두 자니까 광대로 지금 제가 답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의 소리꾼 혹은 광대가 무엇을 들고 나오나요? 예, 부채를 들고 나옵니다. 나중에 도대체 왜 이 부채는 왜 듭니까? 이 질문을 제가 설명을 빼놓으면 질문에 반드시 꼭 하셔야지 돼요. 부채는 왜 들고 나옵니까? 부채를 들고 어디에 나서요? 그렇죠. 앞에 나서는데 빙 둘러앉은 데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장도 되고 판이죠. 그래서 판소리죠. 판에 나서서죠. 판에 나서서. 그러니까 소리판이고, 그래서 판소리죠. 마당판이고, 굿판이고, 판에 나서서 어떠한 무엇을 무엇과 뭘로 해나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답은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판소리는
제가 답을 찾기 위해서 판소리 종목 아는 거 한번 대보세요. 춘향전, 그러니까 춘향가죠. 심청가, 심청전이죠. 또 흥보가 흥보전이 있죠. 수궁가, 그러니까 수궁가 토끼전이 있죠. 또 적벽가, 삼국지가 있어요. 내가 답을 말할 뻔했는데 춘향가하고 춘향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춘향가는 소리이고 춘향전은 이야기죠.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냥 사설로 기록된 건 판소리 사설이 되는 거고 소리의 사설이고 그것이 문학적으로 가미가 되어서 정리된 것은 소설로 전해져 오죠. 그러면 소설이라는 것의 원형이 뭐예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소설. 지금 소설은 현대 소설은 이야기를 이야기대로 가지 않고 이제 많은 그 소설의 다른 그 현대적 기법들이 생겨나 가지고 이야기를 거꾸로 해 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는 소설도 이제 생겨났지만 옛날 이야기들은 또 옛날 소설들은 옛날의 소설들은 모두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서 문자와 기록해 놓은 것이 소설들이었지요. 현대 소설 말고는 옛날 소설들은. 그러니까 소설도 기원이 이야기이고 판소리도 그 기원은 이야기입니다. 판소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판소리의 어떤 형식을, 예술적 형식을 그렇게 지금 요약해서 정의를 해 드렸는데 사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판소리를 정의를 하면은 판소리는 이야기를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판소리는 이야기의 뮤지컬화이다. 이렇게 답을 해도 판소리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어떠한 이야기를 춘향이 이야기, 심청 이야기, 흥보 놀보 이야기, 토끼 자라 이야기, 그 다음에 삼국지 이야기, 조조 이야기, 제갈 공명의 이야기, 뭐 유비, 장비, 관우 이야기죠. 그렇죠? 어떠한 이야기를 엮어나가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엮어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소리이겠죠? 소리로 엮어나가요? 그러면 소리로 엮어나가지 않는 대목은 뭘로 엮어나가고 있을까요? 예?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판소리는 말과 소리로 엮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을 하는 부분과 소리하는 부분, 창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이야기, 말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판소리 연행하는 거 들어보면 말로 표현하고 나서 소리를 하거든요. 그때요, 춘향이는 도련님이 가신 후에 혼자 앉아서 잠 못 이루고 매일매일 밤을 지내다가 말로 하고서는 갈까부다 이렇게 소리를 하지 판소리 하는 사람은 나와서 막 소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말과 소리로 엮어 나가는데 그 글자가 세자로 돼 있죠? 말이 아니죠? 판소리에서 오랫동안 쓰여온 용어로 그것을 이제 안일이라고 부른답니다. 말로 하는 것을 안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안일이 그런데 작고하신 그 옛날 명창 명고수님들한테 제가 젊은 시절에 물었어요. 선생님, 소리는 소리 뭐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죠. 소리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은 매우 근본적인 답을 해야지 되죠. 소리는 소리다 알겠는데 안일이란 말은 대체 어디서 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그 연원을 아는 분은 판소리 하시는 분들 아니나 학자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모르겠다. 그런데 작고하신 명고수 한 분이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진짜 살아있는 판소리 역사이신 명고수 한 분이 이게 재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가 아닌 게 아니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고 그 단어의 연원은 정확히 모릅니다. 안일이
소리가 아닌 게 안일입니다. 안일이와 소리로 엮어 나가면 한 사람의 고수가 북을 놓고 앉아서 장단을 맞춰주며 추임새를 넣어주는 그런 공연 양식을 판소리라고 한다. 이게 판소리를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 판소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한테 내가 오늘 처음 판소리를 어디서 보았다. 아, 판소리를 보았다. 그래갖고 달려와서 판소리를 한 번도 안 본 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야, 내가 오늘 저기서 뭘 하나 봤다. 뭘 봤는데? 아니, 그게 뭔지 모르지만 판소리란다. 이거 어떻게 하는데? 설명을 해야 할 거야. 어떻게 하는데? 그때, 한 사람 광대가 나와갖고 판에 나서서 어떤 이야기를 말도 하고 소리로 이렇게 엮어 나가는데 부채를 들고 나와서 하는데 고수한 사람이 앉아갖고 장단을 맞춰주면서 뭐라고 같이 이렇게 대꾸를 하더라. 추임새를 넣더라. 그런 공연을 봤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눈에 환히 들어오죠. 아, 그래? 그렇게 공연을 해? 그게 판소리야? 자, 그런데 이런 판소리라는 양식이 어디 세계 인류 다른 나라에도 있는가 하고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전주에서 열리는 세계 소리축제를 처음 만들어서 기획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요새 말로 하면 디자인 해가지고 기획을 세워서 제가 총감독 일을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 축제를 만들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전주에서 소리축제를 하는 이유가 전주가 옛날부터 대사습이 진행되어 온 판소리의 본 고장이니까 판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체 소리란 무엇이고 세계의 다른 소리들과는 도대체 판소리는 어떻게 다른가? 또 판소리 같은 그런 소리 연행 방식이 다른 나라에도 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특히 아시아 국가로 해서 좀 그 시원적인 국가 아프리카까지 저 남미에서까지도 불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판소리와 똑같은 양식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근데 비슷한 건 있어요.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어떤 나라 인도나 어디에서는 뭔 양식이 있는데 자기가 나와갖고 자기가 뭐 북을 치면서 자기가 소리를 해요. 그런 건 봤고요. 또 어떤 데서는 둘이 나와서 이렇게 뭐 주고받고 하는데 단순히 고수가 아니라 또 한 사람도 같이 소리를 하고 뭐를 해요. 그래서 딱 한 사람은 앉아서 북을 쳐주고 한 사람은 소리를 하는 양식도 찾아보질 못했고 또 소리를 하는데 이야기를 안일이와 소리로 이렇게 엮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못 봤어요. 소리로만 막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오랫동안 전해오는 게 있죠. 그건 서사무가죠. 서사무가. 그러니까 굿판에서는 소리로만 계속 하는 그런 양식이 이제 전해오고 있지요. 어쨌든, 자,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판소리란 한 사람의 광대가 부채를 들고 판에 나서서 어떠한 이야기를 안일이와 소리로 엮어 나가면 한 사람의 고수가 북을 놓고 앉아서 장단을 쳐주며 맞춰주며 추임새를 넣어주는 그런 공연 양식을 판소리라고 한다. 그런 판소리를 공연하는 현장 그 시 공간을 소리판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임새. 추임새란 말은 대체 뭔 말입니까? 우리말의 연원이 뭡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알더라고요. 추임새. 추워주는 쓰임새입니다. 추워주는 쓰임새. 추워준다가 뭐죠? 추워준다. 잘한다, 잘한다 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죠. 추워준다. 추워준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임새에 쓰이는 감탄사들이 있어요. 주로 외마디 감탄사입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얼씨구 하니까 그냥 절씨구가 저절로 나왔어요. 잘한다, 아먼, 그렇지, 옳지, 어디, 이 추임새예요. 제일 많이 하는 추임새. 얼씨구,
뭐 잘한다. 이런 추임새들 많이 하잖아요. 그냥 외마디 감탄사들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하는데 원래 소리꾼도 저 밑에 아마 하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 가지고 소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하니까 추임새도 가능한 저 밑에서부터 끌어갖고 추임새를 하는 게 할수록 좋습니다. 같이 소리판에서는 얼씨구 좋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얼씨구 좋다. 이거 지금 제일 늦게 나타나신 분이 추임새는 제일 크게 하시네요. 많이 해보셨어요? 그냥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아먼. 그렇지. 옳지. 어디. 네, 이게 추임새예요. 이렇게 추임새 놓고 고수가 북치고 이렇게 소리하는 거 직접 보신 일이 있으세요? 누구 하는 거 보셨어요? 명창 기억나세요? 돌아가신 박동진 선생님. 네, 박동진 선생님. 또 조상현 선생님. 네. 딱 명창을 대도 최고 명창들로만 되네요. 또 누구요? 예? 송만각 선생님이요. 실례지만 연세가 송만갑 선생님 하는 걸 직접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송만갑 선생님, 그분은 일제시대 1930년대 그때 풍미하셨던 분인데요. 보셨어요?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예, 송만갑 선생님. 최고 명창이죠. 이 판소리 4에서 5명창 꼽아라 그러면 들어가실 수 있는 분. 또 누구 명창 추임새 넣고 공연하는 거 보신 경우?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옛날 소리는 아니고 창작 판소리 하는 것을 혹시 보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괜히 저 비위 맞추려고 하신 소리죠. 그러세요? 예. 저는 이제 창작 판소리를 할 때 그렇습니다. 자, 추임새 얼씨구 좋다. 잘한다. 지금 흥이 나서 오는 거예요. 잘한다. 그렇지. 또 조금 슬퍼요. 걱정스러워요. 그렇지. 아주 즐거운 기쁜 일이 생겨서 그렇지. 옳지.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잘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지. 어디. 지금 좀 어려워요. 어디 이렇게 힘들어해요. 어디. 추임새. 어디. 이건 뭐예요? 소리 내는데 그냥 기운차게 소리를 막 뻗으면서 가요. 그런 때는 소리 잘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추임새 안에는 내용에 대한 대꾸로서의 추임새도 있고, 그러니까 대꾸형 추임새가 있고, 실제로 따져보면 감탄형 추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꾸형 추임새는 그렇지, 옳지, 어디, 이런 거는 대꾸형 추임새예요. 그러나 좋다는 대꾸도 되고 감탄도 되는데, 좋다, 잘한다, 이거는 대꾸가 아니죠. 소리를 잘한다니까 감탄사죠. 이것도 감탄형 추임새예요. 그러나 실제로 소리판 구경하면서 추임새도 넣고 지금 즐기는 사람이, 소리하는 사람 내용을 열심히 들으면서 이 추임새 지금 이 대목에서는 대꾸형 추임새를 넣을 것이냐 감탄형 추임새를 넣을 것이냐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소리는 막 넘어가고 그래서 막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흉보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박동진 명창 얘기를 했는데, 박동진 명창께서는 충청도 분이시고, 소리 법제로 말하면 이제 동편제가 있고 서편제가 있고 이렇게 소리 법제를 얘기하는데, 박동진 선생님 하신 소리는 법제가 동편제 생기기 그 전의 소리, 충청도 소리거든요.
그 이제 중고재라고 하는데, 그 중고재 소리는 후에 더 발전된 동편재 소리, 또 더 분화된 서편재 소리, 또 그것을 종합한 강산재 소리, 이렇게 소리의 법재들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그 완성되어져 오는데, 그 중고재는 판소리 단계에서는 완성되기 전의 어떤 단계입니다. 한 1700년대 후반기에 충청도에서 성행했던 판소리 법제거든요. 그 법제는 쉽게 말하면 그게 강창형 판소리 혹은 강독형 판소리, 책 읽어 나가는 판소리에서 발전한 거예요. 그 중고재 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편재 소리, 저 지리산에서, 이제 남원 근처에서, 지리산에서, 운봉에서 그 소리 수련을 해가지고 폭포 밑에서 또 혹은 톡을 파고 막 몇 년씩 수련을 하고 나아가고 성음을 얻어갖고 이제 소리를 하기 시작했을 때가 동편제이거든요. 물론 이제 박동진 선생님은 그런 동편제가 추구했던 그 소리 성음을 이제 얻으신 명창이긴 하나, 중고제 그런 법식을 갖고 이렇게 하시니까 연세가 50이 넘도록까지도 그 당시 다른 명창들이 잘 인정을 안 해줬어요. 저희 선생님도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다른 명창분들끼리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에이, 동진이는 왜 안일이만 잘하고 소리는 참만 해도 그것이 그려. 뭐 그냥 그것이 그려 거시기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재담은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판에서 그 청중을 장악하는 거 도저히 못 당하시잖아요, 다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것이 약간의 뭐 시기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판소리가 지금 시들해져가지고 그 쇠퇴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판소리를 한다 그러면 사람이 쬐개밖에 안 모이는데, 그래도 박동진이가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갖고 좋아라 하고 추임새도 넣고 듣고 하니, 그러나 이제 또 명창급에서 이렇게 보면은 소리 정도로 보면은 저 소리는 조금 아직 부족한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박동진 명창께서 연세 50이 넘으셔갖고도 전라도 이 전주를 가면은 대사습을 하잖아요. 대사습 가고 명창 대회를 하고 이제 심사도 하고 또 명창들 초청을 하고 하는데, 선생님이 소리를 하시면은 전라도 이 청중들이 목으로는 명창은 아니지만 이 귀로는 다 명창이에요. 귀명창이라 그래요. 귀명창. 가고 거기 초월로들이 계시는데, 이 초월로들께서 누구 소리를 옛날에 들었냐 하면은 임방울 선생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임방울 선생은 서편제 마지막 명창이시거든요. 서편제 그냥 그 소리 선율을 섬세하게 구사를 해갖고 사람들 심금을 울리고 그냥 막 후벼 파갖고 사람들을 울린 그 서편제 소리, 마지막 임방울 선생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중고제 소리를 하는 박동진 명창이 소리를 하니까 심지어는 추임새가 뭐가 나오냐면 집어차라! 이게 나온 거예요. 이 귀명창들이. 그런데 이 박동진 명창이 기가 세시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그 소리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어쳐라 그러니까 원 실업의 아들놈이 뭔 소리를 안다고 다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서편제만 소리인 줄 알고 원 실업의 아들놈 그냥 대번에 쳐버리니까 그것도 집어쳐라.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이 공연을 해보면은 잘한다 좋다 아니어도 좋아 집어쳐라 물러가라 해도 저놈이 그래도 나은 놈이요 그런단 말이요. 추임새 하나도 안 하고 입 꼭 닫고 앉아있는 놈 이놈들이 쳐 죽일 놈이요 그런단 말이요. 그래갖고는 그 추임새에 사실 판에서 그러면 얼마나 망신입니까. 전 진짜 어려운 건데 집어쳐라. 근데 그분이 또 맨정신도 아니거든요. 취해갖고 막 들락날락 하던 양반이요. 아까 막 들어와서 뭔 소린가 하고 듣다가 또 나가갖고 막걸리 한잔하고 들어왔다가 지금 하는 게 동진인지 누군지 알도 못하냐 집어쳐라 그러고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 벌써 소리판에 그 열려있는 소리판에 그 흥겨움 그 신명을 알으니까
꼭 좋다, 잘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렇게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치와자라. 그래도 추임새를 넣어야 판이다, 이거예요. 추임새를 넣어야. 네, 추임새. 근데 그 추임새 그럼 미학이 뭡니까? 이제 얘기를 해야 좀 격식이 있는 판소리로 본 우리 문화 강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따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추임새가 뭔지 설명은 들었는데, 그럼 추임새의 미학이 뭡니까? 거기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이따 물어주시면 답을 할게요. 그 답은 또 어렵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하니까. 예, 그러고, 그런데, 그 추임새들을 이렇게 넣어보는데, 추임새 이제 실제로 앞으로 제가 소리를 할 때 한번 꼭 구경 오세요. 제가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제가 올해 백범 김구 선생님을 판소리로 새로 만들었어요. 3시간짜리 판소리를 만들어서 지금 천안에서 한번 하고 여기 효창동에 있는 백범 기념관에서 한번 했고, 이달 지금 21일 날 석가탄일 날 공주 마곡사에서 2시에 공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 마곡사 한번 이렇게 오실 기회 있으면 21일 날 불탄일에 2시부터 하니까 한번 오시고요. 그 다음에 6월 26일 날, 그날은 6.25 다음 날인데, 그날이 백범 서거일입니다. 근데 백범 선생 서거하신 날은 6.25가 나기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9년 6월 26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실 때 백범 선생님이 제일 심려하셨던 부분이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를 제일 염려를 하고 계시다가 암살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6월 26일 날은 4시에 저 효창공원 안에 백범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백범 기념 공연을 하니까 오늘 이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다 오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다 초대하는 거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몇 분이 오신다고. 조금 미리 의자를 준비를 해놓게요. 네. 그런데 추임새를 한번 넣어 보셔야죠, 직접. 그런데 추임새 넣을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유의할 점이 얼씨구 좋다, 잘한다, 아먼 그렇지, 어디, 어이 집어쳐라. 추임새 다 좋은데 추임새 넣을 때 존댓말 안 써도 괜찮아요. 좋다, 잘한다, 이렇게 추임새 넣으면 되지. 어따 저기 70, 80 박동진 명창 지금 80 다 되셔갖고 소리하니까 아이고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추임새를 해요. 잘하십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박동진 명창이 원시려의 아들 놈 뭐 비위 맞추고 자빠져서 그런단 말이야. 추임새에다 왜 존댓말을 쓰고 비위 맞추고 잘하십니다 이렇게 존댓말 안 써도 괜찮아요. 추임새는 좋다, 잘한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방자하게 그냥 그 노명창한테 대고 거기다 꼭 대고 들으라고 잘한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주 방자한 거죠. 이럴 때는 자탄, 추임새는 자탄, 그러니까 추워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탄, 감탄을 하면 돼요. 잘한다. 내가 잘한다 하는데 나를 존경할 필요는 없잖아요. 잘하십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잘한다, 내가 자탄하는 거예요. 추임새. 여기 혹시 경상도가 원 고향이고 그냥 경상도 사투리 그냥 원본으로 쓰시는 분 계세요? 오리지널로? 경상도 분. 경상도에는 국화 거시는 분이 없으세요? 예? 경상도 그래요? 경상도 말로 추임새 한번 넣어보세요. 어떻게 넣겠어요? 아니 얼씨구 좋다 잘한다 중에 경상도 말투로 하면 뭐를 하나 다 하고 싶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얼씨구 좋다. 똑같아요 경상도 말로? 그래요? 그래도 하기 전에 뭐 마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상도 추임새니까. 네,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까지 답해 주시고. 제가 창작 판소리 갖고 공연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전라도를 가면 제 판소리가 옛날 판소리로 하면 바둑으로 치면 옛날 판소리로 하면 한 6단 돼요. 옛날 판소리로. 근데 창작 판소리로 하면 9단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뒤집으니까. 그런데
저기서 9단 바둑하고 6단 바둑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바둑 두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같은 유단자라도 그 도가 아주 틀려요. 입신의 도이니까. 그러나 창작 판소리라는 거는 이제 제가 제 신명을 다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있는데 옛날 판소리는 못 당해요. 그런데 이 전라도에 가서 공연을 해보니까 전라도에서 소리를 듣던 분들이 제 소리를 들으니까 좀 깜깜한 모양이라. 저도 집어쳐라 소리를 들어봤어요. 거기다 내용도 굉장히 정치적이어갖고, 그래갖고, 거기다 덧붙이더라고. 어떤 사람이다. 한참 그 옛날에 똥바다라는 소리 다들 좋아했는데, 똥바다 판소리를 막 하는데, 어디서 집어쳐라! 그러더니, 막 나가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더니, 저거리 소리야!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런 일도 저도 당했는데, 경상도에서는 아주 대접을 잘 받았어요. 경상도에 가서 같은 똥바다 공연을 하는데, 추임새가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추임새가 치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경상도에서 제일 주워주는 소리가 그거 아니에요? 치긴다 이거요. 치긴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추임새 듣고 그 다음부터는 경상도에서 초청 오면 그냥 저 개런티 없이도 막 갔어요. 막 하도 반가워갖고. 그래서 말하자면 판소리 추임새는 존대까지는 안 해도 좋다. 그 다음 추임새도 감정을 맞춰서 해야 돼요. 감정을. 나는 지금 심청가를 하는데 곽씨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신봉사가 지금 통곡을 하는데 아이고 여보 마누라 날 버리고 어딜 가오 이렇게 할 때 추임새 여기다 대고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추임새를. 이건 뭐예요? 지금 마누라 가기만 기다린 사람 아니야. 야 그것이 소리파에서 들켜버린 거예요. 그런 때는 마누라 날 버리고 어딜 가오 이런 추임새가 이런 때 추임새가 어디가 있잖아요. 어딜 가 어디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얼씨구를 하더라도 흥겹게 아니고 얼씨구 이제 이렇게 감정을 맞춰서 추임새를 넣어야지. 지금 마누라가 죽어서 상이 막 지금 통곡을 하는데 거기다 좋다 막 이제 그러면은 그건 미친놈이죠. 예, 감정을 맞춰서 추임새를 넣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추임새를 넣어주는 그런 공연 양식이에요. 질문 아까 이제 나중에 질문하시라고 그랬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추임새가 도대체 그럼 뭐냐 이게. 추임새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리면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호흡이다. 무엇의 호흡이냐? 판의 호흡이다. 판의 숨쉬기이다. 그러니까 광대하고 청중이 광대는 소리하고 이야기하고 청중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광대가 내쉬면 청중이 들이쉬고 청중이 내쉴 때 광대가 들이쉬고 서로 판은 호흡하는 것이다. 숨쉬기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판이다. 판. 그러면 판이 아닌 거가 뭐가 있어? 하고 당연히 생각했죠. 우리 이런 판, 소리판, 마당판 말고 여기 이제 가까이 국립극장이 있고 저 예술의 전당이 있고 세종문화회관이 있죠. 거기 막 1000석, 2000석짜리 객석들이 있어요. 거기서 추임새 넣는 거 봤어요? 거기엔 판이 없어요. 거기는 일방적으로 이제 프로시니움 아치라고 지금 이제 연극 용어에서 무대 용어에서 그렇죠. 일방적으로 주어져 있는 사각의 무대에서 공연 연주하는 사람들은 연주를 하고 듣는 사람은 쥐죽은 듯 숨 죽이며 호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호흡이 안 되고 숨 죽이며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연주 형태 그것은 판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게 판이 뭐냐? 판소리는 무엇이고 소리판은 무엇이냐? 그러면 숨 쉬는 시공간을 말한다. 주고받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주고받느냐? 추임새가 그 매개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임새는
고수도 추임새를 해요. 장단을 맞춰주면서 추임새를 해요. 그러니까 대표 관객이죠. 고수는 2인 협연을 하는 출연자이면서 고수의 기능이죠. 협연을 하는 출연자이면서 대표 관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임새도 같이 넣고 청중도 추임새 넣으면서 청중은 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추임새를 넣기 위해서는 자기도 장단을 재고 있어야 돼요. 장단을 재고 자기 무릎을 치고 앞에 상이 있으면 상을 치고 무릎을 치고 가슴도 치고 하면서 자기 장단을 치면서 추임새를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청중은 다시 고수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고수가 대표 말하자면 제비 대표 청중이다. 그리고 이 판의 호흡은 바로 이 추임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정의를 내린 거에 다시 거꾸로 되짚어가면 장단을 맞춰주며 고수가 협연자이면서 관객 대표인 고수가 장단을 맞춰주며 추임새를 넣어요. 그럼 장단을 맞춰주면 장단이 뭐냐 이거예요. 장단. 거기 제가 장단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려놓은 게 있죠. 장단. 중머리 장단 그래가지고 덩, 궁, 딱,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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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쿵, 탁, 궁, 궁, 궁이죠. 그죠? 덩, 궁, 딱,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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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쿵, 탁, 궁, 궁이에요. 이게 중머리 장단이에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에요. 궁, 딱,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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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쿵, 탁, 궁궁궁이에요. 제가 입으로 하는데 이게 덩, 궁, 딱,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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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쿵, 탁, 궁, 웅, 궁. 제가 입으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요 북채를 갖고 치는 소리는 기역 발음이 들어가요. 기역 발음이. 이게 궁이죠? 아니, 더 디귿 발음이 들어가요. 이걸로 치는 거는 이게 덩이죠? 덩이죠? 요건 뭐예요? 딱이죠? 딱이죠? 이건 따그라락이네. 따그락 딱딱이죠? 따그락 딱딱. 따닥, 따그락 딱딱. 이게죠? 이게 딱딱이죠? 이거는 뭐예요? 궁이죠? 세게 치면 쿵이고, 세게 치면 탁이죠. 지금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예. 덩, 궁, 딱,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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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쿵, 탁, 궁, 웅, 궁. 이게 중머리 장단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 장단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에요. 중머리 장단 한 장단이 한 장단이 몇 박으로 돼 있어요? 12박으로 돼 있어요. 우리 인간사, 자연 우주사 안에 12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들이 많죠. 그렇죠? 한 타스요. 그거는 이제 제일 나중에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저 학생들한테 그 원리를 이용해서 나눠준 거고요. 그게 제일 나중에 나온 거죠. 파생된 거죠. 한 타스가 12개라는 건. 아주 근원적인 것은 1년 12달이죠. 1년 12달이고, 또 이제 그게 2배로 되면 24절기가 있고, 또 시간도 12시간이고 24시간이죠. 지금 12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구조에 이제 우리 일생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현상, 그건 1년 12달입니다. 이 판소리 장단은 1년 12달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음악은, 우리가 이제 흔히 예술을 어떤 것은 시간 예술이다,
어떤 것은 공간 예술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러니까 음악은 시간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림, 조각 이런 거를 이제 공간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소리의 판소리의 음악성의 본체를 시간 음악인 판소리를 구조적으로 우리 일생에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시간 감각을 대입해서 장단을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머리 장단 한 장단이 12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치 1년 한 세월은 12달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하고 아까 셌지만 사실은 이게 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동지, 섣달 이게 지금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는 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는 게 아니라 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동지, 섣달이에요. 그래서 이 1년 12달을 갖고 장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왜 정월달은 이렇게 치고 왜 2월은 이거고 왜 3월은 이거고 4월은 이거고 5월은 이거고 6월은 이거고 7월, 8월, 9월은 이거고 10월, 11월, 12월은 쉬고 있고 지금 이게 박이 그렇거든요. 이게 뭐냐면 1년 12달 우리가 워낙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죠. 농사를 짓는데 정월부터 뿌리고 그 다음에 4월부터 가꾸고 김매고 그 다음에 7, 8, 9월에 거두어 들이고 10월, 11월, 12월에 쉬고 그 구조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동지섣달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래서 뿌리고 가꾸니까 지금 이거 가꾸는 소리를 이렇게 지금 내는 거예요. 가꾸고 따그락따그락 가꾸고 거두고 맺는 거예요. 거두고 쉽니다. 그래서 소리 자체로 표현을 하면은 내고 달고 달아놓고 맺고 풉니다. 내고 달고 맺고 풉니다.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판소리만이 아니라 모든 장단들이 이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판소리의 기본 장단이라고 하는 중머리 장단이 바로 이러한 원리를 가장 알기 쉽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추고 있는 그런 장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판소리 중에 대표적인 일종의 삽입가요, 아리아죠. 이제 오페라로 치면 아리아. 대표적인 삽입가요로 농부가라는 게 있어요. 농부가는 춘향가 중에서 이몽룡이 서울로 가고 춘향이가 변학도 한테 대들다가 옥에 갇혀있고 어사 출도가 되어서 내려오던 중에 농꾼들을 만납니다. 그때 그 농꾼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근데 이제 아마도 김매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를 지으면서 뭘 했다는 건데,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서, 농부가를 하는데, 이렇게 농부가를 한단 말이에요. 두리둥, 둥, 깽, 매깽, 얼얼, 상사뒤여, 여루, 상사뒤여. 지금 하죠? 같이 이렇게 손을 짚어보면서 특히 첫박은
같이 이렇게 크게 치는 합궁이죠. 첫 박 치고 9박에 가서 거둘 때, 추수할 때 9박에 가서 탁 치는 거예요. 탁. 아이고. 9박에 가서 탁 치는 거예요. 탁. 예? 탁. 예. 첫 박하고 9박을 특히 잘 쳐야지 돼요. 그러면서 추임새를 넣어 보는데 제가 이렇게 북 치다가 이렇게 좀 쳐들면서 제가 추워 드릴 테니까 요 추워주는 높이에 따라서 추임새를 막 더 크고 강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디 얼씨구 이렇게 얼씨구 이렇게 잘한다 이거예요. 추임새를 한번 해보세요. 두리둥둥둥둥 깨갱맥 깽맥개 헐헐헐헐 상사디여 여여여여루 상사 뒤여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 내 말을 들어보 나 농부들 말 들어요 남문전 반말근디 순이무는 너름이요 박창의 푸른 소는 산신님의 노름이라 온유월이 당도하면 우리 농군 시절이로다 배랭이 꼭지에다 가화를 꼽고서 마구제비 춤이나 주어 보세 여루 상사 뒤여 느낌을 아시겠죠? 네.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소리판에서 너무 막 두드러지게 장단을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자기만 짚는 거죠.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고 추임새는 드러낼수록 좋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하는 것이고 장단이 바로 이제 그 추임새를 넣는데 추임새를 넣는 구멍이 있죠. 서로 숨쉬기를 하는 거니까 이 장단에서 이를테면 12박 중에서 5, 6박에 잠깐 쉬고 김매기 하고 나서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추수하고 나서 9월, 10월, 11월, 12월에 이제 많이 쉬잖아요. 그래서 그 많이 쉬고 그럴 때 추임새를 크게 내서 내쉬는 것이고 그때 이제 나는 들이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호흡을 한다. 그러니까 소리파는 호흡이다. 이제 이런 그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머리 장단이 지금 덩궁딱 궁딱 딱딱 궁콩딱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아까 농사를 짓는데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 소리를 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중머리 장단으로 하는 대목은 말하자면 1년 12달 세월이 흘러가는데 보통 빠르기로 중간 정도 빠르기로 중간 정도 빠르기의 속도로 세월이 간다고 느끼는 것을 이 장단을 통해서 함께 지금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농사를 하는데 지금 농부가 해서 농사를 하는데 여루 상사 1년 12달이 이 속도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루 상사뒤여 난 농부들 말 들어 난 농부들 말 들어 선발지기 눈빼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지금 빠르게 가요. 지금 이 장단이 중중머리 장단이에요. 중중머리 장단은 중머리 장단을 똑
2배 빠르게 한 거예요. 물론 중머리 장단도 늦은 중머리, 빠른 단중머리가 있어요. 빠르게 가는 게 있고 느리게 가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갈까보다 이제 같은 이제 슬픈 대목 갈까보다 근데 중머리 늦은 중머리 갈까보다 이것도 중머리지만 느려요. 갈까보다 님 따라서 갈까보다 이렇게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같은 중머리 장단인데 이제 한배예요. 한배 속도가 한배가 지금 굉장히 늦죠.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농사 지을 때 1년 12달 세월이 간다고 느꼈던 그 느낌과 지금 이몽룡이 떠나고 춘향이가 몽룡이를 그리워하면서 세월이 갈 때는 세월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늦게 가죠. 그러니까 늦은 중머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춘향이 심정이 만일 갈까보다 이렇게 지금 그리는데 갈까보다 이렇게 느리게 해야 춘향의 심정이 나오지. 갈까보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미친년이거나 아니면 이건 춘향이 심정이 아니고 지금 옆에서 있던 향단이하고 방자가 지금 저 수작을 부리다가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춘향이 심정은 빠른 장단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장단이라는 건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그 사설이 담고 있는 내용의 정서, 상황의 정서가 시간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간다고 느끼는가를 광대가 표현하는 거고, 장단이라는 건 그 사설이 담고 있는 내용, 사랑할 때와 이별할 때와 또 변학도가 포학을 할 때와 어사가 출도할 때와 이런 때 나는 그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가 느리게 간다고 느끼는가를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사도가 출도를 해요. 어사도 출도할 때는 그러면 어떤 장단을 쓰겠어요? 느린 장단을 쓸까요? 빠른 장단을 쓸까요? 제일 빠른 장단. 잦은 머리에서도 제일 빠른 잦은 머리로 거의 휘몰이 비슷하게 막 몰아가지고 막 북은 막 콩볶듯이 막 쳐야지 돼요. 그래야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단이라는 게 뭐냐를 설명해요. 그래서 같은 이제 중머리에도 늦은 장단이 있고 한데 또 빠르게 모으는 장단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 중머리 장단에서 또 2배 속도를 빠르게 하면 중중머리 장단이에요. 그래서 덩궁딱 궁딱딱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짓던 세월 이렇게 가던 세월이 덩궁딱 궁딱딱 궁궁딱 궁궁궁이에요. 덩궁딱 궁딱딱 궁궁딱. 그래서 정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동지섣달.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중머리 장단. 어하여루상 사뒤여. 이제 농산일이 어느 만큼 되어갖고 지금 빨리빨리 뭘 하는 장면을 그리는 거죠. 아까 느리게 농사 짓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중중머리를 또 똑같이 2배 빠르게 하면 잦은 머리가 돼요. 잦은 머리. 그래서 동궁딱 궁딱딱 궁궁딱 가던 것을 동궁딱 궁딱딱 궁궁딱 궁궁이요. 이렇게 빨리 가니까 정월 2월 3월 4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동지섣달 이거 말로도 지금 설명이 안 돼서 이 세월을 도대체 표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월 2월 동궁딱 궁딱딱 궁궁딱 궁궁궁 이거는 단수로 도저히 못 세게 벌써 빨라졌기 때문에 계절로만 세는 거예요. 잦은 머리부터는 덩궁딱 궁딱딱 궁궁딱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덩덩덩 딱궁이 됐어요. 덩덩덩 딱궁이에요. 많이 듣던 장단이죠. 덩덩덩 딱궁.
동동동 따쿵. 이거를 대개 장고로 치거나 이제 다른 국거리 굿에서나 농악에서나 이렇게 다른 장단으로 동동동 따쿵을 굿에서는 이걸 이제 타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빠른 타령이죠. 동동동 따쿵이에요. 동동동 따쿵. 그런데 실제로는 요걸 세분화시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3석 달씩 돼 있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셀 수가 없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가을의 세 번째 달 리을 가을 세 번째 달 아홉 번째 박에 이걸 치고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동동동 따쿵. 이제 풍물에서는 여기 풍물 배워본 사람들이 있죠? 풍물에서는 이제 이 판소리에서 잦은머리 춤 장단 장고 장단에서 타령 이제 잦은 타령 빠른 타령이라고 불렀던 이 장단이 풍물에서는 소위 채가락 1채 2채 3채 가는데 이게 이제 3채가락이거든요. 덩덩덩 딱히 해서 덩기 덩 딱히 해서 제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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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하고 이제 가는 이 장단이 이 잦은 머리를 다 변용한 장단이에요. 풍물에서는 이게 3채라고 하는 요 장단은 1년 12달이 12달로 세지지 않고 1년 4계절로 짚어져 나가는 장단이에요. 그러니까 1년 4계절로 동동동 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이제 잦은 머리 장단. 그러면 이 잦은 머리 장단을 또 2배 빠르게 하면 뭐가 나와요? 휘머리가 나와요. 그래서 동동 이렇게 가던 게 동동동 따풍이에요. 이런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빠르니까 반년, 또 반년, 반년, 또 반년, 반년, 또 반년, 반년, 또 반년 이렇게 반년, 또 반년, 반년, 또 반년, 반년, 또 반년 이렇게 반년씩 막 가는 거예요. 휘머리 장단. 그래서 중머리 장단, 중중머리 장단, 잦은 머리 장단, 휘머리 장단은 각기 형 장단보다 2배 빠른 아우들이다. 예. 그 중중머리 2배 빠르고 그 밑에 놈 또 2배 빠르고 휘머리 이놈 그 밑에 놈 또 2배 빠르고 이게 형제가 아니에요. 같은 장단인데 속도만 다르다. 그러니까 구조는 같은데 속도만 다르다. 세월이 흘러가는 속도만. 그 다음에 이제 반소리에 쓰이는 장단에 진양조 장단이 있어요. 진양조 장단. 진양조 장단은 1년 12달로 세지 않고 1년 24절기로 세가는 장단이에요. 그래서 24절기는 내가 다 외질 못해갖고 지금 봄, 여름, 가을처럼 표현을 못하겠는데 하나 둘로만 한다면 하나, 둘, 느리죠? 셋, 넷, 1년이 가는데 이렇게 느리게 가요.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이제 겨우 12개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셋,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맺었죠? 여섯,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장단이 됐어요. 진양조 장단은 한 장단이 몇 박으로 돼 있어요? 24박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거는 1년 12달로 중머리 장단은 그 구조로부터 연유되었다라고 한다면 진양조 장단은 1년 24절기로부터 연유한 그러니까 세월에 대한 공유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진양조 장단은 되게 슬플 때 쓰는 장단이거든요. 또 신세 타령할 때. 그래서 이런 때는 세월이 시간이 빨리 안 가요.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팔자 타령할 때. 그런데 이 진양조 장단은 원래 판소리 이제 생성서부터 발전하고 이런데 처음부터 있었던 장단이 아니고 판소리에 도입된 거는 그러니까 19세기부터예요. 1800년대부터. 그러니까 수은조 때 1800년대
영조가 죽고 순조잖아요. 1800년으로 넘어오면서. 아니야, 정조가 죽고 순조로 넘어오죠. 그 1800년대부터 이제 판소리 안에서는 진양조 장단이라는 게 판소리 안에서 쓰이는데, 그거는 이제 판소리 안에서 일화가 전해와요. 아까 명창 누구 아시느냐 그랬을 때 송만감 명창을 얘기를 하셨는데, 송만감 명창의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죠. 할아버지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으로 송흥록이라고 하는 대명창이 계세요. 19세기 초의 명창이죠. 1800년대 초에. 그 송흥록이라고 하는 명창은 판소리계 안에서는 가왕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해요. 판소리 안에 최고 명창, 제1명창을 대라 그러면은 송흥록이에요. 근데 그 송흥록 명창이 하신 일, 첫째, 동편제를 창시한 건데, 그분이 뭐 만들어서 이것은 동편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창시하여 그분이 소리를 헌 그 법제를 후대에 그분이 하신 게 그때부터 동편제라고 불러야 옳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럼 그분이 한 게 왜 동편제냐? 그 전에 중고제 소리에서 동편제가 무엇을 얻었느냐? 성음을 얻은 거예요. 성음을. 그러니까 판소리의 음악적 요소의 세 가지예요. 첫째가 성음이요, 둘째가 지금 장단이요, 셋째가 선율입니다. 먼저 장단을 첫째가 장단이요, 둘째가 성음이요, 그 다음이 선율입니다. 그래서 장단에 맞추어서 타령을 서사하던 읊어나가던 그런 강창형 판소리의 시대가 1700년대 후반까지 1750년에서 한 1799년 그 무렵에 있었는데, 그게 주로 충청도 지방에서 더 많았어요. 그게 중고제 소리예요. 그 법제를 박동진 선생님이 이어받고 오신 거예요. 그 소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이러하고 저런 것은 저러하고 이런 게 이러하고 저런 게 저러하고 요런 것은 요렇구나. 지금 제가 판소리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책 읽어 나가는 강독형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박동진 명창께서 8시간 소리를 하셨다고 하고 막 5시간 제일 그 완창을 하신 이유가, 중고제의 그 법식을 하시니까 8시간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 판소리사의 초유의 일이긴 하지만 5시간도 하시고, 왜? 동편제와 같은 그런 기운을 다 쓰는 법제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박동진 명창께서는 나중에 다 동편제까지 섭렵을 하시고, 짧게 소리를 할 때는 이제 법제를 막 이제 동편제의 그런 호령하는 소리를 막 쓰시지만, 원래 이제 바탕이 그러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동편제 소리는 송흥록 명창서부터는, 자, 이제 이야기가 옛날 춘향이 얘기, 심청이 얘기가 있는데, 이제 광대들이 쭉 말하자면 길을 따라서 저 충청 호남으로 해갖고 저 하동으로 해갖고 대구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길을 따라서 장사들도 돌고, 보상 부상들도 그 자기 길이 있고, 소리꾼들도 이제 길이 있어서 저 유랑을 하면서 소리를 팔아서, 유랑패들이, 사당패들이 이제 그 자기 그 유통 경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당패들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옛날에 이제 판노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당패 노래도 하고, 줄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어우러지는 판노름 그 연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판소리라는 게 생겨나요. 그런데 이 판소리가 나중에는 요놈이 인기를 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판소리만 듣자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벌은 돈을 갖고 나누려고 그러니까, 다 나누려니까 손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소리꾼들이 이제 거기서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랑패, 판노름 안에서 판소리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놈이 이탈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랑패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정착을 하는데 그 정착지가 이제 호남이 됩니다. 그 호남에 정착하는 게 호남에 돈 많은 뭐 지주들, 뭐 양반들이 소리를 좋아해갖고 말하자면 스폰서 노릇을 하는 거죠. 애호가들이 생겨서 자기 집 사랑방에 명창들이 이제 데려다가 키우고, 그러니까 자 먹이고 재우고 대접하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유랑하던 말하자면 상놈 광대들이 그 중에서 이제 명창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대접받는 명창들이. 거기가 이제 동편제 단계가 되는 겁니다. 동편제. 그래갖고는 이 대접받기 위해서라기, 뭐 이것만 얘기를 하면 좀 경박한 얘기가 될 테고, 실제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다시 판소리도. 왜? 춘향 이야기, 심청 이야기 다 알잖아요. 지금 춘향가 들으러 가는 사람이 춘향이 이야기를 몰라서 구경 가는 사람 없죠? 다 알죠? 지금 뭐더러 구경 가요? 소리를 들으러 가잖아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소리 들으러 가는 거지 춘향이 이야기가 뭔가 하고 알으려고 가는 게 아니죠. 그러나 18세기까지는, 그러니까 19세기 초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 매체가 없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기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 연애하다가 그 헤어진 경우도 많아요. 저 연락 안 돼갖고 그 친구한테 전화 한 통하면 될 거를 그냥 가다가 또 못 만나고 또 가다 또 못 만나고, 오늘 나 저 집사람이 함께 왔는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당시에 다른 사람들 얘기요.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따로 가지? 예? 이야기 들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고 저 소리꾼이 왔다 그러면은 그 소리꾼 이전에 이야기꾼으로 생각하고, 야, 재밌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모르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삼국지가 생겨난 것도 춘향 이야기, 심청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 다 안다 그러니까 원래 구전되던 이 얘기, 설화에서 나와 발전한 얘기 말고 삼국지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그때는 그 소설이 국문소설이 안 나왔을 때는 아무도 못 읽으니까, 그 이야기를 모르니까 그걸 이야기로 해갖고 판소리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야기를 들으러 갔는데, 전에도 명창이 왔고 후에도 명창이 왔는데, 이제는 전에 들은 이야기라 이제 아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응이 조금은 시들하죠. 그랬는데 보니까 한노름에서 판소리가 인기를 얻고 이제 따로 독립을 할 정도로 될 때 보니까, 아, 사람들이 결국은 판소리의 그 음악성, 그 예술성으로 압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끌려오는구나, 이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광대 노릇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나도 저 산에 가서 수련을 해야겠다, 나도 톡을 파고 이제 수련을 하겠다 그래갖고 몇 년 수련을 하고 득음을 해서 나와갖고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제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압도라는 게, 그게 동편제설이에요. 동편제설은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사실 그 흉내를 다 못 내요. 송방갑 선생의 아마 할아버지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신 송흥록 선생이 이제 그 시조시거든요. 동편제. 갖고 소리를 하는데, 이런 것은 이러하고 저런 것은 저러고 이렇게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리를 하니까 이야기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소리에 압도되는 거예요. 마치 좋은 바이올린 혹은 좋은 피아노, 우리 악기에 예를 들어 좋은 가야금이나 해금이면 그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혹하는 것처럼 목 성음 자체가 이제 그것을 가진 거예요. 득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득음이 뭐냐 하면, 소리 수련을 해갖고 어디 한번 물어볼게요. 득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맨 앞에 앉았으니까 한번. 맨 앞에 앉은 탓으로. 득음이 뭡니까? 자기 안에 진짜 소리를 이렇게 얻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면의 소리. 내면의 소리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러네요. 뭐 이견이 있으시면 또 얘기해 보시고, 아니면 또 달리 해석을 해 보실 수 있는지. 저기 추임새도 제일 잘 넣으시고 관심도 제일 많으신데, 득음이라는 게 뭐라는 게 득음이에요? 소리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한 걸 통합하니까 딱 느낌이 오죠? 두 분 말씀 다 맞아요. 득음. 원래 내 몸속에 있는 소리의 어떤 근원이죠. 저 밑에 지금 있던 소리를 끌어내갖고 그 소리를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마치 우리가 펌프질을 하면은 처음에 건물을 좀 넣어야 압력이 다 걸려갖고 이놈 펌프질을 하면 저 밑에서 맑은 물이 올라오죠. 지하 100m 안반수. 지금 이제 요새는 다 그거 사 먹잖아요. 그 물을. 그 기압이 딱 걸려갖고 기압이 딱 걸리니까 저 깊이 있던 물이 끌려 올라오잖아요. 그 기운을 수련해갖고 그 기운으로 저 밑에서 끌어올린 물이에요. 이게 지금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소리를 저 높은 소리, 저 깊은 소리까지를 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그래서 예전에는 높은 것은 높고 높은 것은 높은데 더 높은 데로 막 가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그래갖고 소리가 그러죠. 소리가 이렇게 가고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판소리 안에는 이 의성어, 의태어가 굉장히 많고 진짜 명창들이 사람들 추임새를 막 밖으로 낼 엄두도 안 나고 내가 자탄을 하는 거야. 그래 얼씨구 이런 게 이제 의성어로 이렇게 바람은 하고 이제 의성어를 하는데 그놈 소리가 진짜 막 바람 소리 같고 밑으로 막 바람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막 추워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막 덜덜덜 같이 떨고 떠는데 덜덜덜덜덜 떤다고 그러고 이제 의성어 의태어로 표현하는 소리가 판소리에서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많은데 바로 그런 소리, 새소리, 새 타령에서는 새소리들을 다 소리를 내거든요. 또 심청가 같으면은 심청이가 임당수 팔려가기 전날 하룻밤을 이제 잠을 못 이루고 아버지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에 달기 울어요. 갖고 아버지 생각에 아버님 하는데 새벽이 되어갖고 달기 우는데 꼭 깨요 하고 닭이 운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심청가 특히 인간문화재 그 보유를 심청가를 하셨던 정권진 선생님 작고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서편제 그 계보를 갖고 있었던 스승이신데 아이고 이분이 그 이별하는 장면에서 꼭 하고 소리를 하면 그냥 애간장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더라 얘기가? 득음. 나는 잊어버리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다 지금 굉장히 논리적으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갖고 이 득음을 이게 득음이에요. 판소리의 음악적 요소, 장단이 있고 성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선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음을 얻어갖고 그걸로 우기고 소리를 했던 게 동편제고 그러다 보니까 심청전이나 이제 뭐 춘향전에서도 이별 장면이나 이제 슬픈 대목에서 동편제 소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춘향이가 슬플 때에도 이 심청가를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면 광대가 옛날엔 다 남자예요. 여자 광대가 생긴 거는 1870년, 80년 때 신재효라고 지금 고창에 사시던 분이 진채선이라는 여창을 키워가지고 이제 대원군이 좋아해갖고 대원군 앞에 가서 소리를 했더니 대원군이 또 그 진채선이를 안 놓아줘갖고 데리고 있으니까 갖고 삼각관계가 생긴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최초의 여류 명창인데 득음 얘기를 하다 왜 그 얘기가 또 나왔지? 예? 이제 서편제는 선율이고 그런데
동편제는 이제 득음이고, 그런데 그 송흥록이라고 하는 명창이 아까 이제 그 얘기로 찾아가네요. 하나는 그래서 이제 이 성음을 갖고 득음을 한 성음을 갖고 판소리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동편제라는 걸 열었던 거고, 다른 하나는 이 진양조 장단을 처음으로 판소리에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판소리사가 한 300년 조금 넘는데 1700년대에는 진양조 장단이 안 쓰였어요. 그 1800년대 이후에 진양조 장단이 쓰이고, 진양조 장단으로 이제 이 느리고 슬픈 소리를 하다가 보니까 성음만 갖고 우겨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심청이의 장면, 심청이가 말하고 심청이가 호소하는 장면, 그런 장면은 광대가 남자인데, 그러니까 남자인 광대가 심청이를 표현을 하려니까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편제에서 서편제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편제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창도 나오는 겁니다. 여창도 생겨나서 그 슬픈 소리는 여창들이 이제 그런 대목들을 많이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심청이 얘기를 할 때도 옛날 동편제에서는 저기 아버지 듣조시오, 이제 지금 이제 서편제 우리 선생님 심청가는 이제 심청이가 아릴 때는 아버지 성음까지도 여성스럽게 하면서 듣조시오, 차로 난 현인으로 백리를 부미하고, 이제 이렇게 소리를 해요. 심청이 아려는 소리. 근데 옛날에 동편제를 갖고는 이런 성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그래서 서편제가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춘향가에도 춘향이 슬피 우는 대목, 이제 나중에 임방울 선생에서 유명한 쑥대머리 같은 대목이요. 근데 쑥대머리는 이제 임방울 선생님만 하신 대목이에요. 다른 제에는 그 대목이 없어요. 이제 그쪽이 창시한 법제인데, 그런 쑥대머리 서편제의 그 마지막 소리들, 쑥대머리 이런 거는 옛날 동편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춘향이가 gat혀 있는데 슬프다, 그것도 표현을 동편제가 하니까, 그때요 춘향이가 아이고 도련님 이렇게 운단 말이에요. 광대가 남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가 슬플 때는 구슬프게 하고 섬세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선율도 더 구사를 하고, 그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장단에 이제 진양조가 들어온 게 판소리에서는 매우 후대의 일이다. 그 다음에 이 장단을 들여오는데, 그러면 이 진양조 장단이 뭐냐? 그리고 왜 판소리가 호남에 정착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사회경제적 배경이, 당시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곡창지대인 호남에 이 판소리 광대들을 후원할 만한 뭐냐면 부자 지주층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소리를 애호하고 스폰서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전을 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저 고창의 신재효라는 양반이어서, 거기 그분이 중인층이었다고 하는데 재산을 많이 벌어가지고 99간 집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지금 보존돼 있어요. 그분 집이. 그런 분이 이제 스폰서 노릇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가 옛날에는 이 평민, 천민들을 위한 소리였었는데, 나중에 양반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판소리 사설에 이 유식자 한문 사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 판소리 사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알 수도 없는 한문 사설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굉장히 쉽고 생활 속에서 하는 아주 전라도의 아주 보통 쓰는 말들하고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춘향가도 보면은 이별을 하는데 춘향이 너 가면 언제 만나냐 이런 거를 마두각 허거든, 이도령 가려면 마두각 허거든 오시려요, 오두백 허거든 오시려요, 뭐 해갖고 뭐 뿌리 나면 오시려요, 뭐 까마귀 멋이 하얘지면 오시려요를, 그걸 우리말로 원래 했을 텐데, 그거를 마두각 허거든
오실랴호 오두백 허거든 오실야호. 이제 춘향가 지금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한자말이 들어가고 양반들이 그 사설을 쓰고 뭘 하고 양반 앞에서 사설을 쓰면은 잘한다 옳지 그렇지 일을 해줬단 말이야. 상놈들은 뭔 소리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무엇이 마각이 오가 오백이 뭐야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판소리가 양반 사설하고 상민 사설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여간 장단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금 꽤 많이 가서 아까 설명을 하는데, 자, 판소리란 한 사람의 광대가 부채를 들고 판에 나서서 어떠한 이야기를 안일이와 소리로 엮어나가면 한 사람의 고수가 북을 놓고 앉아서 장단을 맞춰주며 추임새를 넣어주는 그런 공연 양식을 판소리라고 한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격을 좀 높이게 하기 위해서 아까 판이 뭐냐? 판이란 호흡하는 시공간이다. 광대와 청중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함께 숨쉬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추임새를 통해서 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장단 얘기를 하면서 왜 한 장단은 12박인가? 그것은 1년 12달 4계절 그 세월이 흘러가는 것에서 모든 감정을 세월이 도대체 얼마나 빨리 간다고 내가 느끼느냐를 함께 합의하여 공유하는 것을 장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어떤 가수들이 흥보가 기가 막혀 이런 노래를 한 가수들이 있어요. 뭔 팬데 그 패 곧 문 닫았어요. 그죠? 그런데 흥보가 기가 막혀 하는 거 보고 쟤네들 곧 문 닫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면이 안 맞아요. 걔네들이 뭔 노래를 했는데 흥보가 기가 막혀 그 기가 막혀 어떤 대목이냐. 흥보가 밥을 빌려 형 집에 갔다가 형수가 뺨을 딱 때려갖고 뺨을 때려갖고 봐니까 아이고 형수니 아이고 기가 막혀 밥풀을 뜯어먹고 막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실제로 흥보가 판소리에서 그 형 집에 가서 형수가 주걱으로 때려서 이제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갖고는 형수님 어떻게 시아제한테 시아제를 때리다니 그러고서 소리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은 뭔 장단일 것 같아요? 느린 장단이죠. 거기가 원래 흥보가의 진양조 장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흥보가 이게 이거 아침이고 뭐고 에이 그러고 딱 하고 이제 주걱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딱 때리니까 딱 나오는 게 흥보가 기가 막혀 아이고 아짐씨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지금 진양조 장단. 그러니까 왜 진양을 해요? 첫째는 기가 막히니까 슬프니까죠. 이건 첫째는 슬픈 대목이지 기가 막혀가 무슨 미친 대목이 아니잖아요. 흥보가 기가 막혀. 미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첫째는 슬픈데 점점 슬퍼지니까 첫째는 기가 막혀서 그래요. 우리가 기가 막히면 정신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뺑 하면서 시간이 빨라져요, 느려져요? 시간 느려지잖아요. 지금 흥보가에서 그 대목에서 영화에서는 그거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영화에서 딱 때렸어요. 저 아지매가 시아제를 때렸어요. 딱 때렸어요. 그러면 화면이 어떻게 돼요? 딱 때리면 맞은 사람 딱 하면은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거죠. 슬로우 모션. 그게 맞은 사람의 느낌이죠. 감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판소리를 작창한 옛날 명창들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딱 맞았을 때 그래서 사설 자체가 정신이 핑 돌면서 아니
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갖고 슬로우 모션으로 가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으로. 판소리가 영화예요. 영화. 실제로 그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양조 장단은 되게 슬픈 대목에서 쓰는 것이다. 슬픈 대목에서. 그리고 그 슬픈 대목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전라도의 육자배기에서 말하자면 도입된 것이다. 전라도 육자배기 신세타령.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신세타령은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갖고 고대광실 높은 데서 부귀영화로 잘 사는데 인내 몸은 허여 이 지경이 웬 말이냐. 이거는 육자배기도 아니고 내가 이제 진양을 육자배기 2로 지금 이렇게 불러보는 게 이렇게 지금 소리를 하는 거. 신세타령 한탄하던 것이 판소리에 도입이 돼서 이제 판소리가 중머리 형제들, 중머리, 중중머리, 잦은머리, 휘머리 그 형제들에서 진양조라고 하는 사둔떼기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사둔떼기. 이게 왜 사둔떼기냐면 일화가 하나 있는데 송옥록 명창은 이제 가왕이고 또 이름이 남겨오는 명창 중에 이제 그의 천안매부지간에 김성옥이라는 명창이 있는데 이 양반이 많이 몸이 아팠던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명창끼리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이제 오고 가면서 인사로 아이고 이복의 처남 뭐 지금 자네 몸이 어떠한가를 아마 소리를 했던 모양이라. 이제 중머리 늦은 중머리를 이렇게 던지고 들어가니까 그 처남 되는 분이 소리를 받는데 판소리 중머리 늦은 걸로 안 받고 육자배기로 받은 거예요. 아이고 여보 처남 이거 이제 육자배기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또 그 자네 그걸로 소리를 하니까 참 좋네. 그래갖고 이제 진양조가 도입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재담으로 말하자면 천안매제 간의 장단이에요. 이거는. 요거는 한 형제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며 추임새를 넣는 그런 공연 양식인데 설명을 한 것이 아까 판소리란 한 사람의 광대가 부채를 들고 판에 나서서 어떠한 이야기를 안일이와 소리로 엮어 나가면 한 사람의 고수가 북을 놓고 앉아서 장단을 맞춰주며 추임새를 넣어주는 그런 공연 양식을 말한다.